안녕하세요. 어느새 겨울방학입니다. 우리 아들은 오늘 방학을 했어요. 저는 아직 방학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 방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 방학 계획에 대해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방학은 아이들에게 편안한 휴식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기다리잖아요. 교사들도 기다립니다. 부모님들은 기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방학을 어떻게 보람찬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이 즐기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방학을 즐기면서 유익한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방학 동안 어떻게 학습하고 즐기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학에 아이들이 왜 계속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방학이면 노는 날이라고 아이들은 알기도 하죠. 그런데 공부해야 됩니다. 방학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와 너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갈 때 아이들이 공부 리듬을 잃어버리면 그게 아이들의 학교 성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은 공부 리듬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도 어느 정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공부 습관을 유지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다시 공부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학습이라고 해서 교과서만 펼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한 학습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체험활동, 그쵸? 과학책, 과학 시간에 책으로만 배웠던 자연인데 직접 가서 느껴보는 거예요. 아니면 독서, 또 그림 그리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활동,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계획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노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동안 아이들이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방학 동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방학 동안 아이들이 즐기면서도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 뭐가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것을 고민하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이 그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림 그리기나 공예 활동 이런 거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음악을 좋아해요. 그럼 악기를 배우고 친구들끼리 모아서 밴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체육 활동도 있겠고요. 과학 실험, 요리 등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미나 여가 활동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돌아갈 때 아이들이 공부에 다시 집중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계획을 세울 때는 공부와 여가 활동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루 일정을 계획할 때 아침에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저는 그렇거든요. 오전 시간이 가장 집중이 잘 돼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면 졸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오전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점심 뒤에 취미나 여가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참여하면서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학 후 학교 생활로 잘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균형 잡힌 학습 계획이에요. 이 계획의 목표는 아이들이 공부도 하면서 취미나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학교에 다시 갈 때 공부 리듬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균형 잡힌 학습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습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특정 과목에 어려움을 겪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다양한 과목이 있죠. 그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좋겠죠. 반면에 아이가 특정 과목 능숙하게 잘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은 정말 잘하거든요. 특히 축구는 이제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방학 때 체육 시간을 더 늘려준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 과목보다는 좀 다른 과목, 부족한 과목 또는 취미 활동, 다른 취미 활동 그런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도 계획에 넣는 거 중요해요. 이런 활동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요. 그리고 재미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모두 다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경험은 다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는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습과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셔야 해요. 이렇게 균형 잡힌 학습 계획이 공부와 즐거움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을 통해서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에도 학습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전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신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방학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이 공부도 하면서 취미나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학습 계획 세우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학교에 다시 갈 때 공부 리듬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아이들의 성장 크게 돕는 거라고 했죠. 방학 계획 세우는 게 어렵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아이들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 계획, 그리고 학습과 여가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은 아이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뭘 하면서 성장을 할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